자, 고2 6월 모의고사 문학 영역 설명입니다. 자, 26에서 28번 지문이 되겠고요. 현대소설이 되겠어요. 제목은 문순태의 늙으신 어머니 향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서술상 특징,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있나. 자, 문맥음이 파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박스 먼저 보고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소설은 감각적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기도 한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작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감각적 소재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감각이 뭡니까?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뭐 심상 공부하죠. 자, 심상하고 똑같은 게 이미지고요. 이미지하고 똑같은 게 감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상 전개를 보다 보면은 이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공감각이 있죠. 이게 감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작품에는 소설에는 감각적 소재 이러한 시청, 후미, 촉 이런 것들을 썼다는 얘기죠. 자, 이 작품은 자식이 어머니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 기본적 삶의 욕구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냄새를 문제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아, 후각이 나오는군요. 특히 작가는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을 통해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지적한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식과 부모와의 갈등이 되겠고, 그것을 이제 후각이라고 하는 감각적 소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작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소설을 읽을 때는요, 간단하게 먼저 시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묘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물 묘사랑 배경 묘사 나눌 수 있고요. 인물 묘사도 역시 두 부분으로 내면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양 묘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경 묘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어떠한가, 요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틀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 나오는 소설은 전문이 아닙니다. 전체 내용이 아니죠. 따라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보 틀만 이렇게 확보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정보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틀로 정보를 걷어내면 돼요. 자, 뭐 참고로 여러분들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입니다. 자, 그러면 소설 문제 출제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중요 요소에 따라서 이제 시험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박스를 봤죠? 자, 보통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박스형으로 줍니다. 그리고 문체와 관련된 문제들은 요게 이제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예요. 그리고 구성의 3요소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인물, 사건, 배경이죠. 이게 구성의 3요소고 사건은 다른 말로 갈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어갈 때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인물 사건 배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때 이러한 틀로 좀 봐주시면은 조금 더 손쉽게 정보들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끊어 읽으면 되고요. 만약에 소설 읽는 게 아직까지는 연습이 안 되거나 좀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이 끊어 읽기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끊어 읽는 기준은요, 시간이 달라지면 끊고 공간이 달라지면 끊으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배경이죠, 배경. 즉, 배경이 전환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끊어 읽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역시 끊어 읽습니다. 그러면서 뭘 해라? 인물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갈등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동물적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생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조금만 아프거나 배고픈 것도 참지 못했다. 노인정에서 점심 먹은 것이 조금 부실한 날은 해가 떨어지기도 전에 허기진 모습으로 집에 돌아와서 숟가락을 들고 밥통부터 잡곤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집 전기밥통에는 언제나 밥이 준비되어 있긴 마련이다. 자, 우리라는 말을 보니까 요거 1인칭이구나. 그쵸? 시점은 1인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게 뭡니까?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근데 우리가 뭐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아까 박스를 봤죠. 예, 아마 1인칭 관찰자일 겁니다. 왜냐면은 어머니에 대해서 관찰하고 어머니와의 어떤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계속 볼까요? 밥이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도 까탈을 부리면 심하게 며느리를 닥달했다. 어머니한테 밥은 곧 생명이며 에너지원이다. 어머니는 또 몸의 컨디션이 조금만 나빠도 아이들처럼 엄살을 떨며 당장 병원에 찾아가 주사 맞는 것을 좋아했다. 노인네들이 항생제 주사를 많이 맞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을 해도 듣지 않았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해마다 가장 먼저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도 어머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요렇게 놓고 보니까 여기는 지금 서술 방식이 요약적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요약적 제시를 하면서 뭐에 대한 이야기, 인물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때 인물은 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다? 생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배고픈 걸 못 참는다. 그리고 몸 아픈 것도 못 참는다. 이런 얘기. 자, 문매금이 파악 문제를 풀 때는 한 문장 정도 더 이렇게 봐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문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앞뒤 관계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기억. 항생제 좋지 않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다. 27번은 1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어머니의 완고한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내용이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선지를 볼 때도 정보가 몇 개 있는가를 따져줘야 되는데 1번 선지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다시 지문. 어머니가 젊었을 적에는 그렇지가 않았다. 배고픈 것도 잘 참았고 아무리 아파도 자리 보존하거나 약을 먹지도 않았다. 몸살이 나서 꿍꿍 앓으면서도 휘청거리며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좀 강인한 그런 젊은 시절이었네, 어머니가. 젊었을 적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자, 니은 볼까요? 아파도 호미 들고 밭으로 나간다. 자신을 돌보기보다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자, 우선 보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아직 안 나타나 있죠. 그쵸? 예,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류해주고 뒷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지문을 볼게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을 것이 있으면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는 것으로 행복해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었던 선지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 자, 다시 지문입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삶은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의 그것이었다. 한창 젊은 시절에는 아버지한테 소박을 당해 눈물 대신 땀을 흘리는 것으로 외로움을 참았다. 자, 소박당한다라는 것은요, 뭐 옛날에는 좀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대하는 거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나가라고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첩질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냈던 반고충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자, 첩질. 그러니까 다른 여자 만나고 댕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 집에 가서 또 뭐 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는 남은 식구들의 생계를 떠맡았다. 계속된 궁핍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 식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었다. 우리 식구의 생명줄을 머리에 이고 바둥거렸던 어머니의 모습은 내 가슴 속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 있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뭡니까?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에요. 그쵸? 예, 어머니의 젊은 시절인데 어떻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때 가족은 뭐 자식들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단락도요. 요약적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서술상 특징은 요약적 제시를 통해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 단락. 그러다 어머니가 달라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저마다 앞가림하고 살게 되자 특유한 어머니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것 같다. 자, 우리가 박스에서 봤죠? 예, 감각적 소재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후가 나타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따져보면 도시로 나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도 모른다.
따로 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서부터 고부 사이가 서서히 버그러지기 시작했다. 자, 고부는 뭡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사이를 고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버그러졌다. 이렇게 서서히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질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인물, 물론 나는 아직 없었지만 1인칭이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구나, 아들. 예. 아내의 짜증 섞인 투정질에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 무렵부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내 코에 어머니의 냄새는 오래된 신김치에서 나는 군내 같기도 하고 쿠리한 된장 냄새, 시지근한 땀 냄새, 퀴퀴한 곰팡이 냄새, 고리고리한 멸치전 냄새, 꿀꿀한 두엄 썩는 냄새, 짭조름한 오줌버켓 지린내, 고리 착지근한 발가락 고린내, 생고등어 비린내, 식음털털, 고리탑탑, 쓰고 짜고 매운 냄새 등이 적당한 비율로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자, 여기 냄새들을 열거를 했죠. 이게 이제 감각적 소재들을 열거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인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티귿 어머니 냄새가 솔솔 풍기기 시작했다. 27번에 3번. 어머니의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기 어려워하는 나의 모습 아니죠. 예,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나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답으로 꼽아 놓고요. 질문을 보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이 선지 3번, 디귿에 대한 선지 3번을 제껴놨는데 바로 이렇게 딱 나와요. 어머니 냄새가 역겹다고 느껴질 때마다 젊었을 때 어머니를 떠올리곤 한다. 젊은 시절 어머니의 냄새는 풀잎 향기보다 상큼했다. 자, 대비되고 있죠.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냄새는 상큼. 그런데 지금의 어머니 냄새는 아우 역겨워요. 아내가 외출할 때 몸에 뿌리는 불란서 향수보다 더 향기로웠다. 어머니 냄새가 너무 좋아 잠시도 떨어져 있기가 싫었다. 친구들과 싸움질을 하다가 얻어맞고 분이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을 때도 어머니 냄새를 맡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자, 여기는 이제 젊은 어머니의 냄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이 들고 늙은 어머니의 냄새와 대비되고 있습니다. 중략.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략 윗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현재 상황과 그 다음에 과거 속의 어머니 모습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어머니 냄새를 이유로 집을 나간 아내에게 나는 당분간 어머니를 동생이 모시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내를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는 가시돋친 목소리로 한바탕 쏘아댔다. 아내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현기증을 일으키며 흐물흐물 쓰러지고 말았다. 가까스로 안방으로 기어들어가서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워버렸다.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물기 젖은 목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나는 그런 아내를 탓할 수가 없었다. 온종일 누워 있어도 좋으니 집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만 했다. 나는 우선 창문부터 열고 코끝이 아리도록 안방에 라벤더 향수를 듬뿍 뿌려댔다. 아내가 누워있는 사이 어머니는 기세 좋게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아내는 주방에 나와보지 않았고 저녁을 먹지도 않았다. 자, 리얼 27번에 4번. 아내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는 어머니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렇죠? 며느리가 누워있든 말든 저녁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처 또 아프냐? 자, 잠깐 끊고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중략하고 그 윗부분은 요약적 제시라고 되어 있었죠. 그쵸? 요약적 제시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중략 이후부터는 이제 아내가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행동 묘사도 있고, 행동 묘사, 그 다음에 대사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극적 제시라고 합니다. 연극적 요소라고 해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서술상의 차이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계속 질문을 볼까요? 니처 또 아프냐?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던 어머니가 마뜩잖은 표정으로 뚜벅 물었다. 어머니 목욕은 자주 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밥그릇에 시선을 박은 채 생뚱맞게 물었다. 왜? 에미한테서 냄새 날까 싶어서.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아무 냄새도 못 맡으세요? 냄새? 사람 사는 집에서 사람 냄새가 나겠쟁. 그리고 살림살이 냄새도 날 것이고. 아무 냄새 안 나면 어디 사람 사는 집이 간디? 그것이 다 귀신이 사는 집이지. 자, 그러면 어머니는 이 냄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 냄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는 무슨 냄새죠? 나한테서 냄새가 나냐? 모르셨어요? 나한테서 무슨 냄새 난다고 그려? 아주 심해요. 어떤 냄새?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어머니 본인은 자신의 냄새를 모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면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만나러 연신 코를 벌렁거리며 끙끙거렸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절대로 내 몸이 나는 냄새가 아니여. 어머니는 절대로라는 말에 힘을 줘 단호하게 부인했다. 자, 어디 한번 맡아봐. 그러면서 어머니는 상반신을 내 앞으로 바짝 꺾으면 재촉했다. 나는 더 할 말이 없어 부지런히 숟가락질만 했다. 이놈아, 에미한테서 나는 냄새는 에미가 자신놈들을 위해서 알탕갈탕 살아온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인겨. 여기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예.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섞어가며 말했다.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는 어머니 말이 명치 끝을 후벼 팠다. 길고도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니.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땡 울리는 그런 깨달음이 있겠죠. 예. 자, 그러면 27회 5번도 볼까요? 어머니가 한 말에 아픔을 느낀 나의 모습 드러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27번에 답 3번 골라냈고요. 26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 자, 1인칭 관찰자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은 어머니고 서술 주체인 나는 어머니를 관찰하는 아들이 되겠네. 자, 1. 동시에 진행되는 두 개의 사건을 교차하여 없어요. 2.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한 인물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되겠죠. 이제 특정 인물은 나, 아들이 되는 거고 한 인물의 삶은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3.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하여. 자, 과거의 사건을 현재 시제로 서술한다. 이게 뭡니까? 역순행적 구성이 되겠죠. 근데 이것을 현재 시제로 서술한대요. 아닙니다. 4.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전환하여. 아닙니다. 5.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이런 거 없죠. 따라서 답은 2번. 자, 이제 28번 문제. 적절하지 않은 것. 집에 밥이 없으면 까탈을 부리는 어머니 모습을 나가 생에 대한 집착이라 생각하는 것에는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 있죠. 바로 여기 선지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판단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선지에 나와 있는 또는 자료에 나와 있는 기준을 끌어다가 그리고 지문에 있는 정보를 끌어다가 제끼기만 하면 됩니다. 2번. 어머니의 삶을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으로 보는 것에는 어머니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아니죠. 이거 긍정적으로 여기는 거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번 틀렸죠? 3. 특유한 어머니 냄새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이때 현실 문제는 뭡니까? 아내가 집까지 나가버렸어요. 그쵸? 이것 때문에 고부 갈등이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고부 갈등이었나?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고부 갈등. 그렇죠. 이 부분 요렇게 특유한 어머니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 게 고부 사이가 버그러지면서 이렇게 돼 있네요. 며느리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네. 그래서 문제로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4. 어머니 냄새를 역겹다고 느끼는 나와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아내의 말에서 어머니 냄새를 문제시하는 자식의 모습 좋습니다. 5. 아주 심해요라는 나의 말과 절대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요라는 어머니의 말에서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 표출 그렇죠? 따라서 아닌 것은 2번입니다. 자, 문제가 다 됐나요? 예, 26, 27, 28번 문제 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소설을 읽어 나갈 때에는 여러분들 판단으로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박스
이 지문에서 28번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먼저 보고 여기에서 키워드를 뽑아다가 지문을 걸러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도 역시 주어져 있는 정보들끼리 비교해서 가장 근사치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늙으신 어머니 향기 지문 설명과 문제풀이 마치도록 합니다.